안녕하세요.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지은이 정문정, 출판사 문학동네. 책을 보겠습니다. 가난하면서 남에게 관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어릴 때 나는 여유 있어 보이는 일을 자주 질투했고 그 부러움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강 덮었다. 취향이 없다는 걸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낭비일 뿐이라고 무시하려 애썼다. 그렇게 쌓인 심포도들에 걸려 자주 넘어졌다. 가난하면서 물욕이 없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가난한 이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언제나 사야 할 게 남아있다. 이들이 사도 살 것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게 산 물건들이 질이 좋지 않아 오래 못 쓰기에 다시 자주 사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하면서 솔직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보고 싶은데 내가 먼저 보자고 하면 밥을 사야 할 것 같아 그러지 못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경비가 없단 말을 하는 게 이상해 보일까봐 바쁜 척했다. 유행인 옷을 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관심 없는 척을 했다. 이 모든 말을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솔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땐 돈이 없다는 걸 들키느니 관계를 잃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가난하면서 자기 주관으로 결단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후회 없는 결정은 실패해도 괜찮고 실제 경험치도 많을 때,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옷을 골라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확신할 수 있을까? 1년에 영화를 한 편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독립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번 아니면 끝이라 생각하면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길 수 있다면 도전적인 결심도 할 수 있다. 이들의 쇼핑 사이트 장바구니에는 혹시 더 산 것이 나올까봐 보류해 놓은 아이템들과 최저가를 갱신할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상품 목록들로 가득하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니 위시리스트에 물건이 쌓일수록 정작 결제 단계가 가기가 어렵다. 이들은 10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싼 제품을 사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 생각하지만 10분을 투자해서 정가의 제품을 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다. 부자인 이들은 돈을 써서 시간을 아끼는데 가난한 이들은 시간을 써서 돈을 아낀다. 그러니 가난할수록 더 바쁘다. 극장에서 영화 기생충을 본 사람이라면 이승균이 송강호에게서 지하철 냄새가 난다고 하는 순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전까지 팔짱을 끼고 영화 밖에서 간좌하던 관객들조차 그 대사가 나온 뒤부터 송강호에게 감정이입하게 된다. 10중 8구는 영화를 본 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부유했을. 그래서 가난에 무감각한 조여정은 지하철 냄새를 모르지만
자수성가한 IT 회사의 대표 이성균은 그 냄새의 정체를 안다. 영화의 후유증이 커서 한동안 생각하며 지냈다. 지하철 냄새를 아는 사람과 알았던 사람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영화는 굳이 생각지 않았던 저마다의 계급적 위치를 인식하게 한다. 영화가 잔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살인 장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는 어느 쪽이냐는 질문 때문이다. 여기서 어느 배역에 감정이입을 하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난다. 조여정에 감정이입을 하는 친구들은 영화를 본 뒤 사람 쓰는 일의 어려움에 대한 소외를 털어놨다. 역시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한편 송강호의 감정이입하는 친구들은 이 영화를 보고 속상해했다. 중산층 출신의 감독이 가난을 전시한다고,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희화화한다고 분노했다. 모욕감을 느낀다는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나는 이렇게 메모했다. 기생충을 보고 느낀 것. 약해지면 약해지기 쉽고 강자는 악의 없이 상처 주기 쉽다. 김세희의 소설집 가만한 나날을 읽다가 주인공이 직장 동료였던 에린 씨를 회상하는 장면에 시선을 오래 두었다. 첫 회사에서 입사 동기로 만난 에린 씨는 상사에게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설은 이후 그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묘사하는데 이 과정이 주변에서 한 번쯤은 봤을 만큼 전형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스스로에게 낙제점을 주게 되는 과정, 말수가 줄어들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회사 문 밖을 나선 뒤에도 살아버리는 과정. 창작 등 개인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에는 잘 풀리지 않더라도 추후에 술술 풀릴 때가 있고, 학생일 때라면 저학년 때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고학년이 돼서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도 있다. 아주 흔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뜸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유독 회사 생활에서는 이 같은 대기만성 스타일을 좀처럼 볼 수 없다. 신입사원일 때는 무능하다고 평가받았는데 대리가 되어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경우를 본 적 있는지, 처음에는 유능했지만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간 뒤 무능해진 사람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유독 회사 일에서는 첫 이미지와 기세가 압도적이라는 걸 체감했다.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에게 특유의 표정과 자세가 있듯 사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아챌 만큼 자신감이 생긴다. 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자신의 전담 업무가 아닌 일에도 발언권을 얻거나 참여한다. 이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인에게는 출근용 인격이 따로 있으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어떤 의견도 내기 어려워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자신의 전문 분야조차 확신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찍힌 사람들은 자꾸 질문받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했어? 확인한 거 맞아? 언제 했는데?
언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미심 찍어 하는 상사에게 자꾸만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주눅 들고 자신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날 고깝게 여기는 이가 옆에 붙어 앉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으면 평소 실력의 절반도 나오기 어렵다. 반면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꼬치꼬치 진행 상황과 이유를 묻지 않는다. 지금껏 그랬듯 알아서 잘 하리라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토리 세대는 사토리는 깨달음, 덕도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로 사치품이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고 돈과 출세에도 욕심이 없어 마치 덕도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모든 것에 달관한 세대가 아니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다른 말로 읽힌다.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을 하는 이를 만나며 빤히 쳐다보게 된다. 집을 3채, 4채 투기하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들 때문에 미래 세대가 망가지는 걸 아느냐고 따지고 싶어진다. 부모 세대가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건 집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 평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행로가 운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허탈해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탐욕을 조절해 양보해야 하고 청년들은 더 나은 걸 욕망해야 한다.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 낙관할 수 있고 바라는 것을 조금씩이나마 이뤄갈 수 있는 세상에만 희망이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보았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